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드밴스드 컴퓨터 비전 랩의 랩장을 담당하고 있는 홍성만이라고 합니다. 저희 랩은 랩장이랑 부랩장님이 따로 계시고요. 랩장이 부재 중에는 부랩장님이 항상 인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발표회를 일단 요청을 받아가지고 하긴 했는데 무슨 내용을 할까 좀 처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인트로는 왜 이 랩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 플립 스코어를 좀 굉장히 많이 열었어서 플립을 계속 하고 있었던 도중에 작년 11월 달인가 그때 모디언에서 갑자기 12월에는 플립을 개설을 안 해주신다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팀원들 분들한테는 다음 달에 플립을 열 테니까 꼭 오시라고 했는데 플립이 개설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랩을 개설하게 됐고요. 그게 흘러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컴퓨터 비전이 온 세상에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거에 저희 랩의 이제 목표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요새 사용하고 있는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AI라는 모델이 전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회사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아니면 전자 쪽, 회로 쪽을 좀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쪽에 AI를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AI 붐이 들면서 요새 하는 과제들은 굉장히 다 AI가 포함되어 있는 과제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의 좀 급변성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 인류의 아주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그 인류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텐베르크가 만든 그 활자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활자 문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가 됐었고, 두 번째로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아이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일렉트릭시티와 동일한 AI라고 하는 이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기라는 거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에 다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AI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지금 다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실질적으로는 이게 좀 자료가 너무 좀 잘려서 그렇긴 한데 AI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하게 되면서 그 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학회 논술지 아니면 학회지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이처라고 하는 그 학회가 굉장히 유명한 학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분야고, 세 번째는 사이언스인데 원래는 컴퓨터 비전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요 등수 안에 들어오지 않았었고 최근에는 AI가 이제 각광받게 되면서 현재는 4위까지 올라오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원래는 그래프가 굉장히 이렇게 높이 돼야 되는데 잘려가지고, 네, 그 CVPR이라고 그 컴퓨터 비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학회가 있는데요. 작년 그 매년마다 이제 AI 관련된 비전 논문들이 많이 제출되고 있었고, 그 많은 논문들 중에서 실제로 어셉트되는 논문들은 한 그 20% 내외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문들이 나오면서 그 논문들에 대한 컨트리뷰션들이 많이 있었고, 최근의 트렌드는 저희가 메인 피처라고 생각하는 유명한 논문들은 주로 글로벌 빅테크에서 그렇게 제출하고 있는 그런 논문들이 아주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어서 일반 개인 연구자들이 보통은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주는 그런 좀 내용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컴퓨터 비전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딥러닝이나 AI를 공부했었을 때는 그때는 기본적인 CNN 모델이나 아니면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미지넷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스탠포드의 페이페이 교수님이 어떤 그 전 세계에 있는 이미지 데이터셋을 모아서 사람들이 오픈으로 잘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한 가지 생각으로 이제 시작되게 된 거고요. 거기에서 시작된 그 AI에 관련된 그 모델들의 다양한 그 발전들과 그리고 학습에 의해서 지금의 이런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그런 놀라운 생각과 추진력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좀 내용이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 랩에서 일단 처음에 배웠던 거는 일단
초창기에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좀 기본적인 베이스되는 모델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고 주로 최신 논문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3D랑 멀티모달 관련된 그런 디피전 모델 같은 것도 좀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한 10년 전쯤에 딥러닝을 처음 배울 때 그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배우게 되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배웠었던 게 기억이 나서 이제 붙여놓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컴퓨터 비전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오게 돼서 이 비전 랩을 통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최신 그 트렌드에 좀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걸 연구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일단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세그멘테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그 한 10년 전쯤에 초창기부터 이제 많이 연구가 되었었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태스크들이 많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응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랩에서 다루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건 초창기 연구는 이제 CNN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슈퍼 레졸루션을 이용하는 그런 논문들이 있었는데 그 메디컬 관련된 과 교수님이 좀 강의를 잘 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비전 쪽에서 예전에 있던 사진들을 아주 고화질의 그 칼라 스케일로 바꾸는 그런 기술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비디오를 몇 프레임 단위로 이제 저장을 해서 이 비디오 이미지가 어떤 그 행동을 예측하고 있는지 그런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저희가 요새 많은 트렌드로 알고 있는 멀티모달 관련된 비디오와 사운드와 그리고 텍스트 관련된 그런 다양한 인비딩 벡터를 받아서 사람이 어떤 그 인텐트나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은 좀 잘렸는데 이 네트워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물체를 인식할 때는 그거에 대한 오브젝트에 대한 모양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 인식을 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는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신 트렌드 중에 하나는 그 NLP 태스크는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기 때문에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비전 태스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연구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각광받고 있었고요. 이게 기존에도 많이 연구가 됐었는데 조금 많이 논의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 성능 이슈가 예전에는 있었고 최근에는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과 논문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이제 생성형 모델 관련된 내용 부분들도 저희가 좀 같이 스터디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재밌는 내용인데요. 어떤 한 이미지의 피처들이 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위치가 저장되어 있다고 할 때 다음 프레임에 그 위치가 이제 변경된다고 한다면 그 변경된 위치가 어디로 변형되고 있는 건지 그거를 맞춰주는 게 이제 비주얼 이미지 매칭이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슬램이나 아니면 그런 걸 얘기를 하셨을 때 어떤 이미지가 이동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옵티컬 플로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런 이미지 매칭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2D 관련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의 기술이 너무나도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최근 CVPR이나 이런 쪽에 이제 트렌드는 3D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그 AI 모델이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뭐 2.5D인 뎁스 에스티메이션도 있고 포인트 클라우드도 있고 그리고 최근의 논문인 너프나 아니면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서 랩을 하면서 조금 다양하게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런 2D 이미지를 여러 장 찍어서 3D 리컨스트럭션을 했었을 때 그때 그 데모 같은 건데요. 제가 따로 영상은 제공을 준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그 첫 번째 랩장님이 보셨던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너프를 이용을 해서 이제 3D로 보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새 최근에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는 멀티모달 관련돼서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셋을 이제 같이 멀티모델을 학습했었을 때 어떤 그 모델이 좋은 결과를 나올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설명은 일단 마친 것 같고요. 그 이번 비전 랩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는 일단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어떤 책에선가 봤던 내용인데요. 어떤 한 중국인 어떤 한 아버지가 굉장히 그 좋은 일을 하고 굉장히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좋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반지를 얻게 되었는데 그 반지가 그 시대에는 굉장히 훌륭하고 정말 좋은 아주 명예로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받아질 수 있는 귀한 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굉장히 그 반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반지를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아들이 정말 착하고 반지를 물려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이 반지를 똑같은 걸 2개를 더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이제 그 대장장이에게 찾아가서 똑같은 반지를 2개를 더 만들어서 총 3개의 반지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었을 때 그때 아들들을 한 명씩 불러서 그 반지를 하나씩 주고 이 반지를 너희들이 잘 간직하고 이 반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유언을 남기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들은 자기만 혼자 반지를 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아들들이 모여서 봤더니 각각 다 반지를 받고 있어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도대체 진품은 어떤 거지? 진품 반지를 꼭 알고 싶다는 궁금증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거를 재판장에게 가지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3개의 반지 중에서 누가 진짜 진품 반지를 갖고 있는지를요. 근데 이제 그 반지를 이렇게 딱 보면 전혀 육안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해서 재판장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주 굉장히 명쾌한 똑똑한 그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이 반지에 그 내려온 전설은 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 고귀하고 그리고 현명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이 반지가 내려진다고 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삶들이 만약에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 반지를 그 사람이 갖고 있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랩에서 제가 느끼게 된 거는 일단 제가 젊었었을 때는 어떤 실력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이 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제가 세운 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그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게 좀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어서 그래서 이번 랩에서 그런 걸 좀 배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